다시는 내가 그럼에도 출석은 불러야지. 불펜. 송혜선, 눈물적으로 이건석, 임설아, 박희순, 정문희, 자 홍필태, 신상현, 김보연, 김석현, 박예찬, 이규태, 이응환, 장종희, 차영주, 양남균, 한기영, 한유선, 홍수연, 김경남, 김미경, 김정인, 김영균, 박희조, 신동욱, 어윤선, 김민성, 민성씨. 자, 그래요. 여러분 다 책을 구입하셨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지도를 이걸로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통계 블랙보드 있나요? 아니 없고 일단 여러분 책으로 할 거예요. 책으로 PT 파일인데 이게 좀 더 정확해요. PT 파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PT 파일 안 드리는 이유는 드리면 여러분 책 안 읽어. 책에서 똑같은데 가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통계에 뭐 부정확률 모델에서 제가 무슨 고수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쉽게 내가 그럴 위치는 안 되지만 일단 하수 분들이 가리키는 걸 보면 이걸 일단 무조건 분석 프로그램부터 돌리는 거. 여러분 컴퓨터 예세요. 그러고 이 프로그램 돌리는 것부터 가리키는 분들이 있는데 하수예요. 하수고 여러분 제가 통계도 개념부터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하긴 하겠지만 이 구조방정식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돌리는 것부터 가리키면 내가 돌리긴 돌리는데 왜 돌리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가 왜 T테스트를 해야 되고 왜 아노바 마노바 판별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니까 따라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여기서 이제 좀 할 건데 여러분 책에서 그 2장 특성 있죠? 잠재변수의 사용 및 측정호자 여기서 보면 구조방정식 모델의 특징이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본인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데이터 가지고 계시는 분 이거 여기 있는 샘플 말고 데이터 가지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괜찮고 아니 지금 말고 그냥 거꾸로 내려보시고 봐요. 내가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김미령 박사 왜 없어? 그거 150명 정도는 아니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진짜 아무 데이터도 없다 하는 분들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야 아니까
박사 논문으로 하시면 안 돼? 네, 그걸로 하세요. 고현이는 데이터 컬렉션하고 랩은 아니 그때 저번에 한 거 있잖아. 그걸로 이제 네, 그걸로 해도 돼. 여기는 진짜 없고 우리 주선생님. 홍 박사님 예전에 데이터 없어요? 뭐 예전에 해는 거?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중간고사 전까지 제가 웬만하면 가르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한 분 한 분 봐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를 준비된 선수들에도 되게 많이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 논문으로 이거 발전해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 참 그 다음에 이번에 빅데이터 학회에서 그거 내라고 왔거든요. 내실 분들 논문. 근데 왜 오기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저기 3기나 이랬던 분들은 몇 분 있어가지고 발표했는데 왜 오기는 없죠? 자 오기가 몇 분 여기서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문지를 만들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있으신 분들 거 친한 분들 거 쉐어링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분석해보고 여러분 모델을 만들고 해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존에 석사 때 하셨던 분들은 내가 알기로 차박쌤 데이터는 안 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석사 때 했던 거 본인 석사 때 했던 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주민 쌤 같은 경우 회사 데이터를 좀 본인 다른 거 좀 하니까 그런가? 기존에 오래된 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우고 하면 뭐 보연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쉐어링이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많으신 분들은 같이 나눠도 돼요. 저는 데이터가 없으면 지금부터 컬렉션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 거 데이터는 좀 골 때리니까 말을 좀 힘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체 해결해서 방학이라네.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분석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샘플 사이즈는 150개, 뭐 100개 뭐 밑에도 관계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이제 화낼 거예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 그 특징을 한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는 게 뭔가 여기 보시면 이 구조방정식 모델이 원래 그 사회학하고 심리학에서 분야에서 개발된 분석 방법이고요. 이거 이제 첫 페이지, 첫 페이지고.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12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영학하고 광고학, 교육학, 심리학, 체육학 및 의학 등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분상 구조 분석 있죠. 여기에 이제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분분 왜 코베리안 스트럭처 아날리시스인지 이게 나중에 분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인과 모델링, 잔재 변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구조방정식 모델로 통일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구조방정식 모델은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 플러스 경로 분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 16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있죠.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델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된 형태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이거 진짜 별표 한 10번 주세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요. 구조방정식 모델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된 형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측정 모델, 그러니까 17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네요. 구조방정식 모델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 모델 플러스 경로 분석 구조 모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구조방정식 모델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구조방정식 모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는 건 통계 기법이고 이거를 푸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에이모스 이거를 할 거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여기 깔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리드라일이 있어요. 리드라일인데 이 리드라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리드라일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얘가 처음에 개발된 그 툴이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요즘에 리드라일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도스 스타일, 여러분 21페이지 보면 딱 봐도 볼 때리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거 짜야 돼요. 이거를 짜야 돼갖고 좀 골치 아프고 요즘에 많이 사용 안 하고요. 이것도 여러분 R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우리 콤마나 이런 거 잘못 찍으면 안 들어가잖아. 얘들 그래서 많이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EQS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미국에서는 EQS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 벤틀러 교수님 UCLA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라 EQS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유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에이모스가 짱이다.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차이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구조방정식 모델의 특징 여기 46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46페이지를 보면 자, 그냥 여러분이 책에 있는 순서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책이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동시 추정이네요. 그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제 통계 기법들을 보면 T-테스트나 아노바, 마노바, 상관분석, 세계분석은 광범위하게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변수와 정속변수들과의 1차원적인 관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독립변수하고 정속변수.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처음에 표 나눠드렸을 때그 사각형 표에서 독립하고 정속변수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데 여기서 T-테스트 아노바 하는 거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질문 하나 해야지. 여러분 T-테스트랑 판별분석 차이점이 뭐예요? T-테스트랑 판별분석 차이점. 정속변수하고 독립변수가 이제 반대. 어떻게? 판별분석은 그 검주형 검정 데이터가 정속변수로 가고 연속성 데이터가 독립변수로 가고, T-테스트는 연속성 변수가 정속변수 같은 연속성 데이터가 정속변수가 되고 검주형 데이터가 이제 독립변수가 되고. 이야, 빙고.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처음 듣는 얼굴들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튼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구조방정식 모델만 유일하게 이런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브랜드 이미지 있죠?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브랜드 충성도가 있어요.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고 친밀도. 이게 제품 이미지로 가서 구매. 자, 이게 그 에이커 교수님의 브랜드 에티튜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대해서 딱 봤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삼성이에요.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브랜드 친밀도, 친숙도라고도 하고요. 브랜드 패밀리얼리티예요. 원래는 친숙도라고 했고, 내가 그 브랜드에서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이미지가 좋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품 이미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삼성만 봐도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로 만약에 회계 분석으로 한다면 한 번 중복 변수가 하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얘가 독립 변수로 얘 어중간해 이런 애들은 얘를 빼든가 아무튼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돌려야 돼요. 회계 분석을 하면. 왜냐면 회계 분석은 중복 변수가 반드시 하나야 돼요.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델은 이런 게 한 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전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으면 제품의 신뢰로도 갈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계 분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도 막 직접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는 구조방정식 모델이 유일하게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계 분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 분석은 종속 변수가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장점은 뭐냐? 다수의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인과관계. 그러니까 독립 변수도 다수고 종속 변수도 다수인데 종속 변수끼리에서 다시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모든 통계 기법 다 통틀어서 구조방정식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 쓸 때나 이럴 때 회사 사장님들이나 여러분들 CEO나 설득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그럼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게 simultaneous estimation인데, 아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브랜드 이퀴티 모델, 브랜드 자산 모델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간단하긴 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있죠.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브랜드 친숙도가 있으면 제품 이미지가 좋을 거라고 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가 센 기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라든가, 예전에 BMW 그 여러분 자동차 나올 때 볼 때 BMW 자동차 광고를 가만히 보잖아요. 제품 이미지,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요. 그냥 자동차가 와서 이렇게 골목길 쑥 한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KB 국민은행 하는데 왜 김연아가 나와서 빙판 안에서 나는 꿈이 있어요 하고 되고 끝나요. 이거를 높이면, 얘를 높이면 자연히 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기업들이 있죠. 걔네들은 여기에 무슨 거예요? 제품 이미지. 그래서 제품 기능 설명하고 중고차 같은 거 할 때는 제품이 뭐가 좋고 고장 안 났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물론 제품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다른 거예요. 이쪽으로 올리면 자연히 구매가 된다. 이거 브랜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모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1페이지 보면 회계 분석의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 지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다시 제공에 영향을 미치면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조방정식 모델은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책하고 좀 헷갈리니까 이게 좀 필요한가?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제가 블랙보드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얘기한 이유가 저번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저번에 올려주신 것 올렸어요? 같아요. 이거 아니지? 여러분 그게 아니 잠깐만 이거는 올려드리는데 실무자 과정 올려드리고 이것도 올려드릴 건데 진짜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 이게 제가 만든 파일들이 진짜 해피 캠퍼스에서 돌아다녀요. 제가 그걸 봤어요. 레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너도 봐 하고 진짜 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제가 그걸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PDF 파일 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블랙보드 들어가 보세요. 지금 다운로드 바로 받을 때 제가 바로 올릴게요. 과제로 올릴게요. 여기다가 필요한 거 적으세요. 필기하면 되겠죠. 이거 다음 식 주인데 그걸 안 했구나. 자, 여러분 올랐어요. 이거 한번 고급반 최종 뉴 에이무스 고급반 최종으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아무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들만 정말 보셔야 돼. 진짜 부탁 아셨죠? 이 밖에서는 하루에 뭐 한 30만 원 합니다. 그 사람들 금방 구하는데 지금 받았어요? 비슷한데 조금 이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거 카피하실 분들 하세요. 자, 그래서 세계는 이제 요약본이긴 한데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멀테니어스 에스티메이트 추정이 이제 여러 번이 문법안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나와요. 뭐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아까 x, x1, x2, x3, x4, x5가 나오고 y1, y2, y3, y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가다가 얘가 y, y4, y5, y6 여러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한번 살짝 얘만 띄워볼게요. 얘만 띄워보면 A가 B로 가고 B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회귀 분석으로 하면 몇 번 해야 되느냐가 간단한데 회귀 분석으로 하려면 4번 해요. 어떻게 4번 하냐면 한 번, 2번, 3번. 왜냐면 중속 변수가 하나야 되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계는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계는 뭡니까? 우리 임원 회장님, 전체 회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통계는 이제 말년 병장이죠. 우리 이중영님. 어려운 문제. 통계가 어려워요. 여러분 통계는요. 제가 굉장히 진짜 간단하게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우종필이 생각하는 통계죠. 뭐 개통 철학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뭔 소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지율 저번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라는 걸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 뜯어가지고 내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러듯이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 통계라는 거울이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청동기 거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되게 뿌연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되게 뿌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통계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내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통계를 물어보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내가 이렇게 거울 띠가 이렇게 띡 쓰면 막 다리 길어 보이고 막 머리 막 길어 보이고 막 코 막 이렇게 옆으로 있잖아. 그게 통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는 제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때요? 네. 사회 현상을 제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자, 거울을 정확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있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내가 일 못하면 막 되게 혼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도 교수님이 나 막 혼내고 그러면 일 못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아니 여러분들 그 지도 교수님 막 여러분들 혼낼 때 지도 교수님 모를 거 가지고 다 알아요. 다 당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지도 교수님이 아니 물론 저 혼났어요. 처음에 많이 혼났어요. 아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석사는 뭐 네덜란드에서 최우수상 받고 나서 저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완전히 바뀌셨어요. 제가 뭔가 있는 애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쁨 받았는데 아무튼 처음에 많이 혼났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멍하니 앉아가지고 저 거기다 또 군대 출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공대 출신 중에 경영대 교수가 된 몇 안 되는 선생님이 한 명이 한국에 그런 게 지금 없는데 저는 누구처럼 부정한 게 아니고 제대로 20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모 교수처럼 그렇게. 그러면 A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조교한테 예를 들어서 야 중필 학생 모르니까 중필 학생 알려줘라. 그렇게 하면 조교 교수님이 다른 조교한테 물어보니까 0.9가 되는 거고 그 조교 학생이 다시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0.7만큼. 자 그러면 실제로 A가 여기서 A가 B로 가는 총 효과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요. 논문이나 이게 말입니다. 총 효과는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인데 직접 효과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0.3이고 간접 효과는 9만큼 가서 다시 7만큼 가니까 9, 7에 63.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0.33. 아하.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지도 교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혼내고 조교한테 알려주라고 그러고 병 주고 약 주고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데 그럼 여러분 봐봐요. 회귀 분석에서는 매개 이게 가운데 매개 변수잖아요. 여러분 회귀 분석에서는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얘를 빼야죠. 그러면 지도 교수님하고 나와 관계만 보는 거죠. 그러면 지도 교수님하고 나와 관계는 여러분 영원한 플러스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만 있어요? 둘이 무인도 가서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현상을 생각을 할 때 매개 변수라는 걸 넣다 보면 이렇게 플러스도 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통계라는 게 그 현실에 가깝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두 명 관계만 보면 상관관계나 단순회귀 분석만 보면 마이너스인데 매개 효과라는 게 들어감으로 해서 플러스로도 변하는 거고 여기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또 하나 장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예요. 회귀 분석에서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조교 학생도 나를 도와주면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0.93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의 크기를 우리가 총효과는 직접효과 플러스 간접효과 이 수치들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참고로 저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갈 때 막 울고불고 했어요. 써니라고 그러고 나도 뭐더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머리가 나빠서 거의 8년 반을 같이 있어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석박사를 8년 반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에 대한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사용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데 거의 다 오시긴 했나?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통계 족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통계는 뭐 추론 통계, 기술 통계에 대해 좋다. 다음 저번 시간은 통계 족보인데 오늘 시간은 통계 역사예요.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만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면 종속 변수가 하나이거나 이제 이런 분석만 했는데
여기 저쪽 보이세요 이거? 1918년, 21년, 1934년, 1960년에 스웰라이트라는 교수님이 뭐를 개발을 하냐면 경로 분석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자료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 구조방정식 모델 확인적 요인 분석 플러스 경로 분석 이제 그거 제가 스토리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경로 분석이 뭐냐면 그 스웰라이트 교수님이 회귀 분석으로만 이거 분석을 하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가지고 뭐를 개발을 하냐면 경로 분석을 개발을 하는데 자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니피그라고 해갖고 그 쥐처럼 생겨가지고 쥐가 바람내리처럼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얘를 잡아먹기도 한데 근데 얘를 그 이제 교배를 시켜갖고 밑에 그 얼룩무늬 뭐 이렇게 뭐 민무늬 이렇게 다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로 분석을 만들어요. 아셨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도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은 예,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브랜드 모델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친숙도 그 다음에 제품 이미지 구매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때 신뢰도 배웠죠. 저번 학기에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5문항으로 세 문항으로 일단 세 문항씩 해볼게요. 브랜드 이미지 3문항, 친숙도 3문항, 제품 이미지 3문항, 구매 3문항씩 여러분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게 X1, X2, X3 세 문항. 그러면 사람들이 1, 2, 3, 5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친숙도도 X, 4, 5, 6, 1, 2, 3, 4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이미지도 Y1, Y2, Y3 그 다음에 구매도 Y4 이렇게 여러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신뢰도 그때 우리 배웠을 때 신뢰도 개수가 몇 이상이면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몇 이상이면 좋죠? 0.7 그렇죠. 0.7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브랜드 이미지를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막 개념 없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0.7이라는 건 자, 이 X1에 대해서 우리가 200명을 물어봤어요. 200명에 대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에 대해서 1, 2, 3, 4, 5 중에 이게 많아요. 근데 X2에 대해서도 또 200명이 대답을 하잖아요. 진짜 똑같으면 상관도 1이지만 신뢰도도 1이에요. 이 답이 200명이 모두 다 똑같으면 그럴 일 없거든. 자, 그러면 X2.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X3. 그래서 요게 가운데 겹치는 게 뭐냐면 얘가 진분산이고 이게 오차분. 즉 뭐냐 0.7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분산이 0.7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세 문항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0.7을 이해하다 그러면 오차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겹치지 않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치들에 대해서 응답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오차분산이에요. 어떤 응답을 했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브랜드 이미지가
신뢰도가 0.7이고 여러분 논문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브랜드 친숙도도 0.8, 제품 이미지도 0.9, 구매도 0.8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준민쌤 그 나중에 우리 그쪽에서 보고할 때 신뢰도 대해서 다 발표하지. 당연히 다몇 이상으로 하실 거예요. 모델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알파 개수. 이거 하잖아. 발표할 때. 처음 들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신뢰 개수가 그래서 0.7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 이미지가 세문항으로 측정을 했었을 때 70%만큼은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물로 따지면 70%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30%는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얘기.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균을 내서 분석을 하면 만약에 이거 평균을 내잖아요. 여기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죠. 평균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만큼은 오차 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0.7이니까 좋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70%만큼은 오차 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대답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답을 안 했는데 그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0.8이면 20%, 여기도 0.9면 10%만큼 있는 거고 0.8이면 20%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측정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평균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보는 거니까 정확한 인과관계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러 문항을 물어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여러 문항을 물어보면 어떻게 다 여러분 이 측정 오차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고딩 이 새끼들이 이거 3번으로 긁어버리죠. 이러면 다 측정 오차가 없어. 이게 다 답이 다 똑같아 이명님.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오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석이 됐는데 요 놈을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분석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통계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근데 그 거울이 계속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웰라이트 교수님은 회귀 분석에서 한 단계 앞서 있게 요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를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셨냐면 요놈 이 항목에서 평균을 냈는데 도저히 이걸 아니 뭉개져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분석이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뒤에 교수님이 1960년대 후반에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거와는 별도로 야 아니 이거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평균 내면 자연히 그냥 묻어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얘를 여러분 위에서 보잖아요. 이 위에서 보면 x1이라는 그러니까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퍼져 있는 걸로만 x1은 분산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 다음에 x2는 이렇게 돼 있죠. x3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동그라미가 다 나와요. 구조방정식 이거 모르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요놈인 거죠. 말하자면 요놈인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산이거든. 분산이라는 건 얼마나 이게 얘가 퍼져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첫 페이지가 뭐였죠? 첫 페이지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아까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구조방정식 모델 처음 사실 당시에 공분산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거 코베르 현상이었으니까 분산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분산이 서로 겹쳐져 있었을 때 얼마나 겹쳐져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들이 평균 내지 말고 분산으로만 공분산은 가능하거든. 그래서 어떤 걸 만드냐면 확인적 요인 분석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x1, x2, x3가 있으면 여기서 요게 그러니까 불순물은 요거를 두 개를 드디어 분리를 하는데 평균으로 내면 죽어도 분리를 못하니까 분산으로는 되거든. 그러면 얘가 요 놈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공분산이. 그래서 요 놈이 잠재 변수라고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 잠재 변수라고 하고 여기 겹치지 않는 놈들 있죠. 요 놈이 뭐냐면 오차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최초로 두 개를 분산으로만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 x1이라는 놈은 뭐냐? 여기 있죠, x1. 얘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x1의 분산은 요 놈하고 요 겹치지 않는 놈 요거 있죠. 요게 합치면 x1의 분산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 겹치는 게 여기고 겹치지 않는 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분리를 합니다. 최초로 분산으로.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분석이 됐었을 때 불순물 같은 애가 들어간 상태에서 분석이 됐으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뒤에 저거를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1973년도에 1972년도랑 1973년도에 드디어 JWK 모델이라 그래서 요레스코 윌리스 키슬링 교수님이 야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저 동그라미 있죠. 이걸 갖다 끼워요. 그래서 이 불순물 같은 애들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이놈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얘도 바깥쪽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불순물 같은 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석이 됐는데 인과관계 분석을 할 때 이놈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돼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바깥쪽으로 가서 바깥쪽으로 뺀 상태에서 순수하게 구성 개념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본 게 바로 구조방정식 모델입니다. 이게 스타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으로 됐는데 얘네들 평균을 내면 일단 회귀 분석에서 얘가 발전하게 경로 분석인데 얘는 연속형으로 이것까지 됐어요. 근데 이 스웰라이트 교수님 해결을 못한 게 여러 항목을 평균을 내버리면 그 값들이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답을 다 똑같이 써? 그거 말도 안 되니까 이 측정 오차는 여러분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아예 고딩 애들처럼 3번으로 다 모든 200명이 다 3번으로 긁어버리면 안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는 나와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다 5점 아니라 뭐 1점, 2점 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없어요. 저는 그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학부생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오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뭉개져서 들어간 상태에서 인과관계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만약에 이거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브랜드 친숙도가 있고 뭐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제대로 깔끔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치하지 않았던 불일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만족도 있고 신뢰도 있고 재구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들도 완벽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저게 답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봤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는 평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이나 이런 거 빼고 여러분 분산은 뭐예요? 얼마나 퍼져 있느잖아요. 그 퍼져 있는 애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모르고 평균은 안 내니까 이 분산만 가지고 보면 공분산이 나와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그러니까 천재예요. 나중에 그분들 보면 공분사만 가지고 하는데 요 부분만 가면 요놈이 나오고, 왜냐면 상관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계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 테스트랑 여러분 기울기 테스트 있다고 그랬죠. 민 테스트 계열은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반드시 필요한데, 기울기 쪽은 내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 이것만 보니까 평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분사만 본 거야. 그냥 얼마나 퍼져 있냐. 그래서 퍼져 있는 애들끼리 상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얘가 확인적 요인 분석일 때 합치니까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했었을 때 불순물 같은 애들이 여러분 어때요? 바깥쪽으로 빠지고, 만족도 바깥쪽으로 빠지고, 불순물 같은 애 빠지고, 여기 보면 이 순수한 공분선 있죠. 수리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니까 얘와 얘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떤 인과관계를 측정할 때 굉장히 정제된 게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안 돼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빅데이터지. 왜 그러냐면 추정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뽑는 단계로 갔는데 이게 얘를 뭐랄까 이 과정을 불필요하게 하고 우리가 요걸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진짜 모르는 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안 저 돼요. 분산에서 겹치는 구간을 제외하는 부분을 이제 좀 얘는 공분산이잖아. 공분산이 나중에 잠재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 있지? 얘가 5차분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분산, 5차분산 함께 섞여져 있잖아. 따로 분리가 안 됐는데 이놈은 확인적 요인 분석은 얘랑 분리를 시켰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얘만 분석에 쓸 수 있게 한 거야, 변수로. 무슨 줄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듣다 보면 이해돼요. 관계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일단은 봐봐. 자, 그래서 잠재 변수는 원이나 타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거야. 공분산으로 따지면 그림판으로 자 이거 보면 여기서 x1이라는 분산이 이렇게 있고 x2라는 분산이 이렇게 있고 x3라는 분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옆으로 돼 있는 거 위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순수하게 겹치는 거 있죠. 얘가 그림으로 따지면 얘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 디자인 1, 2, 3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놈이 자동차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디자인이 동그라미가 있고 기능이 동그라미가 있고 내구성이 동그라미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겹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그 불일치하는 애들이 이 크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 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냈었을 때는 얘네가 다 뭉개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n분의 1로 가는데 얘네 보면은 n분의 1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나 요인 부하량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관측 변수 있죠. 관측 변수는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변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설문지 있죠. 설문지에서 항목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디자인, 각종 기능, 내구성을 1, 2, 3, 4, 5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세 개라고 그러면 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평균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평균된 게 아니라 공분산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오차가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변수들이 잠재 변수로 잠재 변수, 잠재 변수, 잠재 변수. 그러면 제가 만약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자동차 이미지 3개하고 만족도 3개를 본다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지. 우리가 평균으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차라는 건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x1, x2, x3가 있으면 이 공통된 분산이 여기고 이 겹치지 않는 놈들을 어떻게 분석을 못하니까 그냥 평균 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분석을 할 때 인과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다시 네,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분석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빼고 요놈하고 얘들도 똑같은 애 3개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 3개가 있어서 이 얘네들을 빼버리고 요 하얀 부분 있죠. 내가 색 채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형인가요? 색 채우기? 여기서 보면 이거 색을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브러쉬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 거는 다 빼버리고 얘하고 인과관계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서 얘하고 이 부분만 왜 그러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뭘로 빠지냐? 이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얘가 인과관계를 볼 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면 만약에 스트레스가 우울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냐 이랬을 때도 대답 항목에 대해서 불순물이 많이 그러니까 불순물이란 건 아무래도 그렇지만 응답 겹치지 않는 애들이나 안 좋은 항목은 빼버리고 괜찮은 정제된 항목들만 모아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 2, 3, 4, 5 대답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는 게 뭐냐면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다 5, 4, 3 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항목에서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항이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자가 넣었는데 문항이 잘 안 좋으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때문에 오차 분산이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 문항 때문에 오차 분산이 엄청 커지게 되면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오차 분산이 큰 건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오차 분산이 큰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오차 분산이 크면 오차 분산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겹치는 게 이거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놈들은 나중에 우리가 쉽게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수치가 나쁘면. 그러면 이렇게 정제된 아이들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인과관계가 더 정확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때 결과들이 나쁜 애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빼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 에이모스를 실은 좀 돌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돌리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 이해를 잠깐 하나 드리면 이거 주무가 네. 쉬는 시간에 까봐. 맞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에러가 났어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자, 그럼 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